전국 노동자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노총 집회에 10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번 집회에 어떻게 참가하면 되는지 안내합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여성인데다 비정규직,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가맹 산하 노조들이 잇따라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영화, 구조조정, 단체 협상 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업을 선포한 노조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와 회사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합의를 통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SPL 공장 산재 사망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은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11월 11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 노동자 대회는 어떻게 참여하면 될지 안내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1988년부터 매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올해는 노동계약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외칩니다. 또한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총궐기로 성사하고자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며 지난 목요일까지 240시간 집중행동을 펼쳐왔습니다. 민주노총이 단독으로 10만 명이 모였던 집회는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로 오기 위한 조합원들의 결의는 뜨겁습니다. 이 11월 12일 10만 총궐기 투쟁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과의 운명을 건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도 그 투쟁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참가자들이 각 가맹별 사전대회 이후 숭례문과 시청 일대를 행진해 본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날 사전대회는 숭례문과 종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9개 가맹이 17곳에서 사전대회와 행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대회는 오후 3시부터 숭례문 앞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대회장으로 들어올 시 사람이 많아 혼잡이 예상되니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대회에서는 풍물문선대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각종 현장 투쟁 발언과 연대단체 발언이 이어집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나면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이 저녁 5시부터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열립니다. 이 참사에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축소,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대회 이후 촛불에 함께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으며 12월 3일에는 노동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힘있게 외칩시다. 최근 콜센터는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의 비정규직,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처우 개선,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추산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는 50만 명. 이들은 민간 위탁, 외주화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간접고용으로 전체 노동자의 77%가 비정규직인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저임금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11월 9일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직고용 될 때까지 많은 분들의 그런 연대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고 그런 콜센터들이 너무 많은데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날은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도 함께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업을 준비하는 노조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이 멈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양대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의 연합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을 이어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9월 합의한 강제적 구조조정 불가에 대한 합의를 무시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 연합교섭단은 계속되는 합의 번복과 미이행에 결국 11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민영화, 구조조정 중단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되어 과반 이상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29일 총력 결의 대회를 통해 고속철도 통합 및 수서인 KTX 운행, 민영화 구조조정 중단, 일방적 지침 계약 폐기,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계속된 교섭 결렬로 공동투쟁에 나섭니다. 학교 비정규직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목요일 오후 1시 찬반 투표 발표 기자회견에서 11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 급식실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조합원의 증언을 통해 폐암 발병의 위험성과 산재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한편 지난 화요일 국회 앞 기습농성을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2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국토부와 합의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본부 지침이 있을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여처 NCC는 올해 2월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입니다. 노조는 그동안 성과금 제도 복원, 안전한 일자리 보장, 임금 인상에 대해 요구해왔는데요. 사용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지난 화요일 단체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는 사용자를 규탄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성과급 제도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가 제도를 폐지하면 회사가 경영이익이 날 때마다 더 많은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폐지를 했는데 이후에 한 번도 그 회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올해 아마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여천 NCC 지회는 총파업의 힘으로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부터) 이어져온 파리바게뜨 노조 탄압. 50일 넘게 단식도 해보고 오체 투지도 했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 3일 노사가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SPL 산재 사망 사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50일 넘게 단식하고 동료들도 40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오체투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평택 SPL 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의 40%까지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회사가 노조 파괴 행위와 휴식휴가권 문제에 대한 협의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10여 차례의 협의 끝에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압 속에서도 혼자 있는 매장에서 꿋꿋하게 버텨낸 우리 조합원들, 그리고 저희가 질기게 버티며 투쟁할 수 있게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주신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연대가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와 합의는 했지만 SPL 공장 산재 사망 사고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8일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L 산재 사망에 대해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SPC 그룹의 반노동 반인권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SPC 그룹 감시를 위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매운동이 계속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SPC가 제대로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불매를 이어갈 것이란 여론이 높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급하게 합의를 체결한 것은 아닌지,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회사가 소비자를 사람으로 볼 리가 없다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일 전국에서 모인 10만 조합원이 나서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11월 11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